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셋값 상승에 전국의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이 9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 중위 가격은 1,385만 원으로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 아파트의 전세가율도 올해 들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 변제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위 변제 금액은 1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정부 보증 덕에 은행들이 큰 손실을 면한 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높아진 119.12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로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림수산품이 하락했지만 석유 제품과 전자광학기기 등이 오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6거래일 중 나흘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AI 관련주들의 흐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텐베거, 그 1000% 상승률을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호의 텐베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전장 흐름부터 체크해봐야겠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줬는데요. 이날 시장의 상승을 이끈 건 역시 단연 엔비디아였죠. 오늘 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그간 AI 붐을 주도한 대장주인 만큼 올해 들어서만 92%가량 주가가 폭등해줬는데요. 내림세를 이어오던 테슬라 역시 모처럼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6%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기 트럭인 세미의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밝히면서 이 주가의 상승 탄력이 더해졌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장 초반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코스피가 양전에 성공하면서 이내 나란히 빨간불을 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 0.6% 이상 내린 코스피, 오늘은 0.06% 강보합권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27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 코스피 시장을 내리눌렀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현재 매물 팔아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제 4흘 연속 하락 마감한 코스닥, 오늘은 0.25% 미약하게나마 반등에 성공했고요. 8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전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개인까지 가세해서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두드러지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레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참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정호의 텐베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종목명과 그리고 보유 비중, 매수가까지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볼 오늘의 정호의 텐베거 김선유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드디어 오늘 반도체 섹터의 분수령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오전장에서 엔비디아발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었죠. 오늘 또 이 FOMC 의사록 공개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밤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요하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락 공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게요.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가 좀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지난번 FOMC 때 꽤나 뭐 긍정적이었다고 판단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현재 9월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점 자체가 변화가 없을지 여부가 체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SK하이닉스가 오늘 보시면은 신고가 패턴으로서 52주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계속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파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수익률도 계속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는 그럼 언제 가잖아요. 삼성전자. 제가 이제 그 포인트로 보는 건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 지금 매수하기 정말 좋다고 판단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좀 기대해요, 솔직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실적 발표도 좋지만 시간으로 발표를 하면서 아마 오늘 새벽에 다가올 새벽이죠. 다가올 새벽에 시간으로 장 끝나고 5시에 급등을 하겠죠. 장 끝나고 발표하니까. 그러면은 시간으로는 급등 나오고 그 다음 날인 미국 시장 기준으로 목요일 기준으로는 빠질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포인트가 과연 얼마나 좀 생길지 납품에 대한 이슈 자체가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엔비디아가 지금 완전 시장에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체크가 돼야 되는데 어닝 서프일 거예요. 정말 실적이 잘 나올 건데 얼마나 잘 나올지가 관건이겠죠. 시장 예상치보다는 월등히 앞선 실적은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기대감을 갖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도 있어요. 너무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조정받고 다시 갈 겁니다. 매번 패턴의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엔비디아의 $1,000 선 돌파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꾸준하게 홀딩하시고 가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과연 $1,000 선이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지 참 기대감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5가지 종목 장전에 저희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에이블 CNC, 세운 메디칼, 라이콤, 카페24 그리고 UIL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5개 종목 중에서 이 2종목이 3% 이상 급등이 나와줬고요. 또 오늘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 어제도 살펴봤었죠. 5월 9일 관심주였던 이오플로우 어제 결국 상한가를 또다시 기록해줬습니다. 짚어주신 이후로 벌써 3번째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오늘 하루에도 시가 대비 최대 9% 이상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정말 이 고공행진의 끝이 어디일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관심주였죠. 이 대성창투는 단 하루 만에 수익률이 30%를 지금 현재 가까이 수렴해가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지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종목은 매일 아침 8시 55분경에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솔직히 좀 재미가 없었어요. 2개밖에 못 갔고요. 평균 3개 갑니다. 어제는 4개 움직였고요. 어제는 5% 이상 4개였죠. 어제 원체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저희 가족방에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집중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자, 내일은 집중해 볼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좀 보면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어플로우 어제 말씀드릴 때 조심하셔야 될 구간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제가 이 라인을 왜 긋는지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뭐 색감이 잘 안 보이신다면 가까이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자리부터 해서 여기가 서서히 바닥이 찍혀 있다가 반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포인트가 이렇게 급등 나와다 빠졌던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시면 매물벽 자체가 없다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이오플로우 전체 차트예요. 매물벽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 자체가 이 구간부터 시작합니다. 서서히. 가격적으로 얼마냐면 약 15,000원대부터 매물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5,000원 위로부터는 무슨 상황이죠? 힘겨루기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로부터 올라가는 이 구간 위로부터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 뭐 2만 원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여기가 우선은 살짝 영향을 줍니다. 매물벽이 쌓이기 시작하는 구간. 그래서
우선은 한두 차례 정도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접근은 안 되고 네, 여차하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빠져요. 빠지는데요. 오늘 고가로 보면은 15%까지 올랐어요. 15%까지 올라서 오늘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228% 아래 찍히긴 하지만 솔직히 저기 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현재가에서 정리하신다면은 뭐 180, 190%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더 나올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과연 이렇게 빠졌어요. 이 분봉이에요. 1분봉인데요. 이 흐름을 과연 어떻게 되돌릴지 여부? 만약에 되돌려 주면서요. 어제 이제 종가였죠. 상한가 자리였던 한 16,000원 정도 부근까지 되돌림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얘는 2만 원 갈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하락 흐름으로 나올 거예요. 오늘 단기 조정이다 하고 대응하시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무엇을 봅니까? 우리 방송을 보시는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제가 뭐라 그래요? 이 바닥에서 살 수 있어도 올려치기 시작했을 때 매물벽이 존재하거나 고점의 부분에 해당하는 자리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벽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잘 먹었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잘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10%, 20%를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어플로우는 요거는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까지 정리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성창투도 이제 어제 드리고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어제 뭐라 말씀드렸어요? 안 파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시가로 팔았어야죠. 자, 어제 상한가 들어갔을 때 이거는 이제 다 오른 거다. 조심하셔야 된다. 왜요? 전고점 자리가 역시나 이렇게 올려쳐 있잖아요. 이 구간 자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 똑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바닥에서 급등 나올 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인을 뚫고 가서 여기 큰 고점 자리에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까지 오면은 우린 뭐 한다? 더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말고 그냥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져 버리면 대응을 못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쉬운 마음을 남겨둔 채 우리는 그냥 살포시 손 떼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갈 수도 있겠지, 더 갈 것 같은데 이 생각 드는 순간 파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오늘 드린 종목 가운데 하나가 그래도 좀 잘 간 게 네, 라이콤이 그나마 갔어요. 라이콤은 왜 움직였냐면 테슬라에서 그 자율주행을 할 때 지금까지 카메라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여러 대 달려있거든, 차에.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을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바꿔요? 레이더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네, 관련주가 뭐 라이콤도 있고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장주가 라이콤이기 때문에 오늘 선택을 했고 사실 오늘 고른 종목 가운데서 라이콤 하나는 분명히 가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오늘 가는데 이게 오늘 가고요. 더 갈 수도 있어요. 자, 차트 기억하시나요? 단기 패턴 차트 공부할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라인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라인이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쭉 올려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뭘 봐요? 한 바퀴 슈팅했던 가격대 이런 구간들 있죠. 나름 의미 있는 가격대예요. 여기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가. 이 구간 자체가 나름 지지선이 돼요. 지지선, 저항선. 그렇죠? 여기서 돌림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자리가 보이길래 저도 이 자리에 이 자리 플러스 뭐예요? 이슈. 무슨 이슈? 레이더 이슈. 딱 생기니까 오케이, 가겠구나 싶어서 오늘 대응을 했던 거예요. 사실 아침에 저기 원체 좋은 소식이 제가 알게 돼가지고 저희 뭐 우리 가족방에서 이제 축제 분위기를 즐겼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자 이렇게 이슈가 있었어요. 요 이슈로 가는 건데 더 갈 수도 있어요. 얘는요.
홀딩을 하셔야 되고요. 반등 나오면은 여기 전고점 3,000원대 이상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그 레이더 관련주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사실 오늘 아침에 딱 시장이 열리자마자 오늘 테마주들이 완전 죽었네. 두산 퓨어셀로 자금 쭉 빨려 들어가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뭔가 약간 어수선했어요. 테마주들의 흐름 자체가 뭔가 띄엄띄엄 재미가 없었어요. 오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 안 가겠구나 싶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하나 봤던 종목이라서 이게 오늘 단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시면 어떨까라고 오늘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플로 8거래일 만에 228%의 수익률, 다시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개장전 관심주 5가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5가지의 관심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가진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뒀는데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친절하게 솔루션 제공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 있죠.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베스트 탑 10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서서 만나본 종목 중에서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보면은 이 시총 상위단에서 SK하이닉스가 상당히 2% 이상 강하게 불을 뿜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현재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HLB도 어제 이 반등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모양새인데요. 오늘도 약간 이 대형주들 위주로 한번 봐주실까요? 이거 HLB가 관련주들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야, 올라갈 거야,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포기하세요. 안 돼요. 안 되고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HLB 관련주들을 이미 진작에 다 파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고, 항상 그렇지만 이슈 소멸되기 전에 무조건 나오기 전에 파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한 2달 얘기했을 거예요. 네. 이슈 나오기 전에 파셔야 돼요. 파셔야 돼요. 파셔야 됩니다. 파세요. 글로도 적어드리고 그래서 얘기하고.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도 이제 제 방송을 보고 그 얘기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HLB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이건 주식 혼자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힘드세요. 자,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왔어요, 어제.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제 두 번째 한가 자리에서 핫다 한 번 하고 먹었고요. 어제는 제가 아침 추천주, 장전 추천주로 HLB를 드렸죠. 거기서 또 5% 이상, 6%까지 고점으로 올라가면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종가로도 3% 이상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미약해요. 한동안은요, 여기 바닥에 있을 거예요. 뭔가 갑자기 대형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어요. 왜 미국에서 중국을 못 믿어하나요? 다 커팅하는 거예요. 바이오 항소제약 중국 이슈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이슈가 터졌었잖아요. HLB 쪽에서. 그거 뭐예요?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일단 달래기용이고 시간은 좀 걸릴 거다. 걸리고 나서 다시 갈 거다. 그래서 한동안은 HLB가 다시 한번 큰 반등, 살짝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큰 반등은 나오기 어려워요. 일시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현 주가에 있어서는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추후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옵니다. HLB가요. 그 기회를 보셔야 돼요. 차트를 크게 보시더라도 이게 이번엔 진짜 이슈가 터질 거라서 같지만서도 그 전부터 해서 이제 같은 이슈로 해서 움직였던 그런 이제 구간들을 살펴보자면 여기 2021년, 2022년 이런 이슈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거의 1년 넘게 만에 1년 거의 반 만에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더라도요. 다시 짧게 한다 치더라도 최소 1년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주식 그 HL 보기 힘드시면 다른 계좌에 옮겨두세요. 죄송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이게. 당분간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바닥 확인될 때까지는 참으셔야 된다. 네, 이렇게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말씀을 좀 드리면 엔비디아 이슈가 있어요. 매수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뭐 오늘 내일이나 뭐 조만간 저는 5월 안으로 2,800 테스트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이 참 도움을 안 주네요. 자, 2,730포인트예요. 엔비디아 이슈를 가지고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다음 주 시간 아직 2주 남았으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상승을 두고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삼성을 꼭 홀딩하셔야 되고 매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하이닉스는 네, 절대 홀딩이죠. 너무 많이 조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사이는 좀 어렵고요. 조정이 나온다 모르겠지만 현재 매수는 안 됩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홀딩하셔야 되고요. 뭐가 좋아 보인다, 왔다 갔다 옮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네. 하이닉스 시가총액 지금 얼마입니까? 네, 139조. 근데 제가 얼마까지 본다 말씀드렸어요? 얼마까지요? 200조까지 본다 말씀드렸죠. 200조. 그 얘기를 드렸던 게 한참 전이에요. 그렇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져가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대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현대차가 박스 돌파 시도를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 돌파가 나와주기만 하면 오늘 또 가고 있는데 슈팅 그림 나오면서 크게 갈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도 역시나 한번 죽을 뻔했는데 살려놨거든요. 괜찮아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깨졌다가 살려놨다. 아, 이거는 기관이든 외인이든 회사든 의지가 있는 거예요. 대형주 이슈. 요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 자리예요. 이 자리가. 주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꼭 홀딩하시고요. 추후에도 좋은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HLB 포함해서 시총 상위 단 대형주 위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대체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오늘도 참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뒀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만 보내주시면 저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종목 상담 신청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템베거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농화성. 한농화성,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매수가 네.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9,300원에 15%. 네, 19,300원에 15%, 4월 초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걱정 참 많으실 텐데. 네, 저희 전문가님 솔루션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순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예. 전화 드려 죄송해요. 예, 반갑습니다. 자, 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거 뭐가 많이 궁금하세요? 올라갈 수 있을란가 싶었어. 네. 비중은 15%시고, 이거 네. 언제 사셨어요? 3월 달에 사셨어요? 3월 이전인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올라갈 때 안 파셨어요? 8,9천까지 샀어요. 네. 3월 달에 그러면 급등 나올 때 팔고, 네. 그 다음에 그럼 다시 사셨으면 4월 초에 네네네. 떨어질 때
예, 아. 떨어지기로 샀는데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네요. 조금 아쉽네요. 네. 그전에는 수익률이 그러면 한 20-30% 나셨어요? 그 정도는 안 나고 한 18% 정도 났을 때 팔았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다 그냥 고스란히 지금 뱉고 있네요. 네. 자,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네. 그 TV 화면 보고 계시죠? 네, 네. 차트 보실 때요. 네. 요 바닥 라인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11월부터 바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줄 하나 그었거든요. 네. 요렇게 요 라인 그을 줄 아시죠? 볼 줄 아시고. 근데 예, 저는 컴퓨터를 안 하고 휴대폰으로 하니까 그래도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대충. 예, 그래프가 이게 좀 이제 빡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 요 라인을 꼭 그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을 최소한 2-3개를 연결해 보면은 네. 이게 한농화성의 바닥 라인이에요. 추세 심리 바닥이에요. 근데 네. 최근 자리는 심리 바닥 자리에 있으면서 약간 라인을 깼어요. 근데 아직은 괜찮은 게 뭐가 있냐면 잘 보시면 여기서 더 잘은 안 깨져요. 2월 달에 박스 자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12월과 1월 중반까지의 박스 자리가 있어요. 네. TV 하면 잠깐만 봐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뭉쳐 있고요. 한 달가량. 여기에 네. 한 달 반가량 왔다 갔다 하고 버티다가 튀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리 정도가 저항선 자리가 형성되면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중반이나 하단 자리를 생각해 보자면 맥스 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약간 고민스럽지만 16,000원 자리까지는 올 수도 있어요. 네. 심리 저항선이에요. 그러니까 네. 16,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어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현재 가격 구간에서 사실 손절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네. 버티셔야 되고 네. 이 자리에서 다시 되돌림 반등 나오면서 올려치게 되면은 네. 일시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눈에 보이는 자리만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 구간대에서는 한 1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나와요. 아. 네. 그럼 무파기를 좀 할까요? 물타기는 언제 하셔야 되냐면 오늘은 네. 아니고요. 네네. 이거 차트 돌려 세울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모양새냐면 4월 한 18일, 19일, 20일 요 지금 화면 잡아드리면 네모칸 쳐드릴게요. 요 구간대 요런 식의 약간 하락이 멈추면서 돌려 세우는 느낌이 나올 거예요. 차트 보시면요. 네네. 한 일주일 정도 느낌 보면 요런 느낌 아시잖아요. 네. 약간 돌리는 거. 네.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네. 꼬리가 올라갈 때 하라고. 네. 이러다가 얘는 첫 번째 가다가 이제 꼬였는데 이번에는 돌리면은 올라갈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요런 그림이 살짝 보인다 싶으시면은 아니면은 보시다가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때 네. 그날 바로 사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 네. 조정이 나온다 싶으시면 물을 타셔야 돼요. 아. 그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예. 일단 올라오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고요. 네. 조금만 물 타셔도 그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네. 빨리 나올 수 고맙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루닛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76,5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매수가를 보니까 아마 올해 초 아니면 작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손해가 참 막심하실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님 말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문자이고 76,500원에 30%. 아하, 이게 추세가 이탈이 됐던 자리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매수 대응을 할 수도 있는 자리. 왜냐하면은 차트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루닛이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종목이 됐어요. 보시면 그 마음의 각오를 하고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 바닥 확인하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 나름 느낌 있는 쌍바닥이에요. 첫 번째 반등이 1번이었고요. 두 번째 2번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유무상증자 때려주고 가다가 여기가 이제 라인이 여기가 이제 바닥 라인으로 크게 보면 1번, 2번, 3번 바닥인데 여기를 이탈하는 게 나와버렸어요. 1월 달에.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네, 그냥 죽은 거예요. 네. 차트 죽어 있어요, 지금. 차트가 죽어 있고요. 돌려 세울 이슈를 봐야 되는데 룬이 뭐 이슈 거리 좋지만 당장에 안 먹혀요. 안 먹혀서 우선은 이 하단 자리로 통째로 열렸어요. 지금 차트가. 완전 열렸어요. 잠깐만 좀만 더 볼게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지선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있긴 한데 여기 너무 짧아요. 여기 자리가 되게 짧아요. 나름의 한 3주가량 횡보하면서 멈췄던 자리가 너무 짧아요. 저항선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게 잠깐 나오긴 했어요. 이날 4월 19일 날 그 정도 라인에서. 근데 못 버틸 거예요. 한 번 더 깨지면. 그러면 이제 아래로 더 열려요. 그래서 이거 지금 되게 골치 아파요, 종목. 많이 골치 아파요. 뭐 실적이 막 이게 막 나오는 종목도 아니고 지금 골치 아프네. 그쵸? 실적. 매출은 뭐 올라가지만 잘 아시죠? 루닉 실적 없는 거? 적자. 실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라서 또 이슈로 가는 종목인데 그게 안 되네요. 그리고 시총 1조 5천. 자, 우선 이거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고민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생각하시는 게 저랑 똑같을 거예요. 이거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요. 이슈가 한번 빵 터져가지고 가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거 약간 영향받아요. 밑으로. 그래서 혹여나 뭔가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회사에서 주가 방어한다고 이슈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빵 튀게 되면은 그땐 가능한 한 피해를, 손실을 최소화하시면서 나오셔야 돼요. 우선 홀딩하고 계시다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그 이슈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터져서 급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은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봐드릴 건데 우선 지금 현 상황으로는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우선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쯤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슈가 뭔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주가 방어한다고 내긴 할 것 같아요. 그거 맞춰서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보자고요. 우선은 지금은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해답을 드리지만 죄송하고 혹시라도 이슈 터지면 다시 한번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로 저희 연결이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명신산업이요. 명신산업이요. 자동차 부품주죠. 매수가랑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400원에 15%요. 네, 15,400원에 15%. 현재 구간에서 가장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저희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명신산업하면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주인데 신사님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오늘 매수가까지 왔는데 네. 고기가 딱 꼭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매도 타임을 언제쯤 잡았으면 좋을까? 아니면 계속 그냥 보유하고 갈까요?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보유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굳이 팔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 명신산업 상장하고 나서부터 최저점 자리 라인 보시고 계시죠? 예, 알고 예. 계시죠? 13,000원대 자리가 시작 자리였고 전저점 자리가 2023년 주봉인데 여기 15,000원 이탈 부분은 바닥 자리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수하신 자리는 정말 매수를 잘하신 것 같고 제가 볼 땐 오히려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금만 더. 예, 여유롭게 보고 있으려 그래요. 그러면 뭐 혹시 생각하시는 목표가 얼마세요?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 17,000원 정도. 그 정도면 괜찮아요. 제가 봐도. 17,000원 정도까지는 저도 무리가 없어 보이니까 거기까지만 봐주세요. 딱 네. 욕심내지 마시고. 네네. 아셨죠? 그래서 홀딩 하셨다가 17,000원 되면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아마 기간적으로는 빨리 간다면은 한두 달 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테슬라 쪽에 이슈가 하나 터지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대규모 공장 이슈가. 그래서 그거 맞춰서 갈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홀딩 하셨다가 이슈 터져서 급등 나오면은 정리하고 나오시는 걸로 할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은행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15,610원이시고요. 그리고 보유 비중이 30%라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 또 이 저PBR주의 잠깐 급등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었죠. 저희 전문가님 처방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올해 사셨겠죠? 올해. 올해 샀을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라인을 이제 그어놨는데 매수가예요? 매수가를 보니까 올해 사신 거 맞겠죠? 절대 이거를 이때 2023년에 샀을까? 그러면 꼭 매도할 자리가 나왔었는데 매도 못 하신 거고 제가 볼 땐 올해 사신 것 같은데 이거 잘 보시면요. 차트 똑같아요. 매번 반복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올려칠 때 꼭지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맞아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개인이 매수하면 안 돼요. 현재 특히나 매수하신 가격 구간에서는 매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였고 이거보다 일전에 사셨다면은 매도 찬스를 너무 그냥 내려놓은 채 놓치신 상황이에요. 안타까울 정도로. 그럼 이게 지금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또 보면 지금 자리에 항상 고민을 하세요. 왜? 여기 박스 자리가 참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들의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까? 심리적인 저항선 자리가 되면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항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세요. 이거를 극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요. 근데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게 뭐냐면 제주은행인데 은행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은행주들 금리가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은 은행주들에게 주가는 결국 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계속 미래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져요. 이게 왜 갔었죠?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뒤로 미뤄진다더라 그러면서 주가가 갔어요. 예. 의사록에서 발표되는 금리 인하 시점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의사록이 또 굉장히 조금 비둘기파적이거나 호전적으로 나와준다면 내일 빠질 수도 있겠죠. 골치가 아파요. 현 구간대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계륵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매수하시면 안 될 자리에서 매수 대응을 하셨고 더 갈 거란 판단에 매수 대응하셨는데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절대 매수하지 마셔야 될 자리는 급등이 나왔을 때 전고점 꼭지에 이런 식으로 맞아 들어가는 자리는 매수하면 절대 안 돼요. 혹시라도 이렇게 매수 대응을 하셨다면은 다음부터는 매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꺾일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 실패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의 정리하시고 상황보다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의사록이 매파적이라거나 뭔가 이슈가 터지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손실을 최소화하시면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미래적 가치에서 봤을 때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10백원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10백업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먼저 오늘의 오후장 전략 보기에 앞서서요. 이전에 다뤄봤던 종목들 AS 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AS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두산 퓨어셀을 언제 말씀드렸었죠? 3월 말에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연료 전지 관련해서 뭐 등등 해가지고 이슈거리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이슈가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두산 퓨어셀, 두산 다 같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이에요. 두산도 정말 많이 갔어요. 두산이 수익률이 정말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바닥 포인트에서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고 전고점 자리 살펴보자면은 아직 갈 길은 멀었어요. 그죠? 펼쳐보니까 여기에서 여기 전고점 넘어가는 자리 지금 살펴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뭐예요? 우리 개인들은 뭐예요? 사면 안 돼요. 네. 저는 이 바닥에서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죠? 네. 사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상황 보다가
여차 깨진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고 다른 거 보시는 게 맞고 아니면은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해서 길게 보시면은 이게 답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다려 보면은 여기 자리 큰 박스 자리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있죠. 이런 3만 원대 자리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번 상황에서는 상황 따라서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는 전략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도 요즘에 계속 상승을 주고 있어 말씀드리는데 안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 자리에 지금 나름의 박스 자리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다음 자리가 얼마가 되냐면 47,000원대, 4만 원 후반대까지 라인이 좀 열려요. 그래서 나름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혹여나 여기서 꺾이면은 안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있는 분위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붉은 사막 이슈나 도깨비 이슈가 터질 때까지는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펄어비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연말까지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수익은 괜찮을 겁니다. 현재 뭐 수익률 30% 넘게 나고 있지만 뭐 5, 60% 이상도 알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전체 시장에서 지금 게임주들이 천천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버려졌던 이런 N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나름 바닥을 확인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발 파노 이슈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종목, 네, 넥슨 게임즈인데, 넥슨 게임즈는 제가 매일 아침에 한 8시 조금 넘어가거나 8시 전쯤 해가지고 8시 넘어가서 올려드리는구나. 넘어서 아침 코멘트 영상을 항상 올려드려요. 매일 아침에 한 5분 정도 넘어가는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어제부터 넥슨 게임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던파 모바일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급등 나왔다 빠지긴 했지만 추이적으로는 차트가 좀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게임주들이 중국에서 다시 으쌰으쌰 뭔가를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들,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 요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주들도 현 상황에서 보건대 앞으로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많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도 좋고요. 뭐 중국 관련 종목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적극적인 홀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게임주도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AS 종목 저희 두산 퓨얼셀 그리고 펄어비스까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이 시각 양대 지수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 엔비디아 기대감에 다소 좀 개선이 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좀 딱 예측했던 수준 정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제 사실 국내 증시가 굳이 빠질 필요가 없었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얼마나 좀 반등이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적 발표 전이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시간에 급등 나온 다음 갈 수도 있고 근데 현명한 투자를 한다면은 저 같으면은 엔비디아를 오늘 저녁에 샀다가 시간에 급등이 나오면 팔아치우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미국 증시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그래서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상황상으로 국내 증시가 엔비디아 이슈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코스닥이 조금은 답답하긴 한데 코스닥 흐름도 조금만 버텨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차트의 추이상으로도 코스닥 자리가 잡혀지고 있어요. 라인상으로도 잡히고 있거든요. 바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돌려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HLB가 하락이 멈췄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 업종 위주로 해서 올라가는데 IT 위주로 올라가는 것이 높습니다. 그래서 IT 관련주들의 코스닥 중형주들도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 정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대응 전략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유망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조금 약간은 긴 호흡을 갖고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TYM을 가지고 나왔고요. 굉장히 좀 오래전에 즐겨 보던 종목이었는데 다시 오랜만에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익 모멘텀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이고요. 실적이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실적 자체를 살펴보자면은 잘 나와주다가 작년 좀 꺾이고 올해 좀 상당히 많이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TYM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농슬라라고 부릅니다. 농기계 쪽의 테슬라. 그러니까 농기계 자율주행 업체예요. 이제 국내 종합검정을 최근에 통과했어요. 이쪽 농기계 자체가. 농기계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에 대장격이라 볼 수 있는 종목이 됐고요. TYM과 같이 보셔야 될 종목이 대동을 같이 항상 이제 보는 종목인데 최근에 두 종목 업황 다 약간 조금 처져 있기는 해요. 실적도 약간 죽어 있기도 하고 경쟁처럼 2022년, 2023년에 열심히 두 회사가 뛰다가 두 회사 둘 다 약간 좀 주저앉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바닥은 거의 다 확인됐다고, 큰 바닥은 확인됐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돌려 세우지 않을까. 근데 TYM은 종목의 흐름상 시간이 좀 걸릴 거라 급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길게 보고 말씀드리는 종목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큰 바닥 있죠. 큰 대바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되게 오래됐어요. 이 바닥. 큰 바닥에서의 돌리는 그림이 나올 경우에 1차적으로는 보셔야 될 구간 자체가 여기 나름 박스 자리 있죠. 여기 5,500원대에서 6,000원짜리까지는 반등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간 이후에 힘겨루기 있을 거예요. 근데 체크하셔야 될 게 올해 실적에 있어서 2분기 실적이 과연 얼마나 좀 되돌림이 나오는지 여부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체크하셔야 되고 2분기 지난 다음부터 해서 실적이 꽤 많이 올라올 거예요. 성수기로 들어가는 시작이니까 그렇죠? 2분기랑 3분기 시작 자체가 4분기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림을 예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기 고점까지는 사실 바라진 않고요. 1차적으로 제가 보는 가격대는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 살짝 올려치면서 여기 박스권 자리에 해당하는 구간까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선 보시고요. 추후에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짧게는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대응하셔야 되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좋게 보신다면 가능한 한 비중 작게 하셔서 천천히 매수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TYM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현재 큰 바닥을 확인한 후에 장기적인 호흡에서 돌려 세우는 그림이 연출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 김선현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10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TYM, 이익 모멘텀 대비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이벤트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수 내기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